자, 이번 24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하나씩 풀이 시작 한번 해봅시다. 자, 1번은 어렵단지, 그지? 우리 일단은 화학의 유용성 그리고 반응열이 같이 섞여서 나오는 문제인데 거기 보면서 이런 것들은 빠르게 체크합시다. 자, 기억은 탄소화물이다가 맞지?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탄소화물이 되고 그다음 니은 물에 녹이면 염기성 수용액이 된다. 아세트산이잖아. 이름이 산이니까 당연히 산성돼야 되지. 산성용액 이온화해서 수소이온을 놓지. 그 다음에 기화되는 반응이 흡열 반응이다라고 하는데 일단 기화라는 것 자체는 좀 배경 지식으로 미리 공부하는 겸 알아두면 좋고, 얘들아, 기화라는 거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걸 기화라 그래. 이게 기화야. 자, 물질의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세 가지 상태가 있는데 고체가 액체되고 액체가 기체되는 이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고, 반대로 거꾸로 기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되는 이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좀 알고 있으면 좋고, 자, 기화되는 반응이 흡열인지 발열인지는 사실 문제에서는 다 알려주고 있어, 그지? 온도 변화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지. 피부가 시원해진다. 자, 피부가 시원해진다라는 거는 온도가 내려간다는 소리네. 그래서 기화가 될 때는 온도가 내려가. 우리 온도 변화 가지고 흡열 발열 구분하잖아.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면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표현이 되겠네.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 3번으로 체크합니다. 2번 볼게. 전자 배치 문제가 뭐 좀 수월하게 좀 나와 있네. 자, A2 플러스와 B2 마이너스 Mg 2 플러스 O2 마이너스라는 거 쉽게 확인했을 거고, 자, C 플러스 Na 플러스 F 마이너스 보기 기억 바로 봅시다. 이주기 원소 기호 쓰면서 바로 두 가지인 거 확인했네. 기억 맞고. B하고 D. A는 양이온 되고 금속 마그네슘인 거 확인했지. 비금속 아니라 금속 원소. 그 다음에 BD2는 OF2야. 산소 비금속, 플로린 비금속, 비금속 원소들로만 이루어진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하자. 자, 3번 문제 넘어가면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의 의미 간단하게 물어보는 거지. XY라는 분자랑, 자, 반응물이 XY, 그리고 또 Y2라는 분자가 반응을 하네. 그래서 생성되는 물질이 XY2가 되지. 그랬을 때 개수비 맞추면 반응 전후 원자 수비 똑같게끔 개수 맞추면 2대 1대 2로 떨어지지. 자, 전반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문제인데 반응 후에 생성 물질이 몇 개? 2개가 생성이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Y2가 2개가 남았네, 그지? 그럼 XY는 모두 다 반응에 쓰였다라는 얘기. 개수비는 반응 몰수비 2대 1대 2로 반응. 따라서 XY가 반응 전에 2개, 그 다음에 반응 전에 Y2는 3개. 그림에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자, 전반후 채우고 보는 건데 결국 기억에 전체 분자 수는 반응 전과 후가 같다. 요거는 그림만 봐도 사실 알 수 있지. 반응 전에 분자 5개, 반응 후에 4개. 당연히 틀린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생성물의 종류는 한 가지였지. 생성물이라는 거는 반응 후에 물질이 2가지가 있지만 얘가 생성물인 거지.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요 물질은 반응 후에 존재하지만 남아있는 반응 물질이 돼야 돼. 남은 반응물. 생성물은 한 가지가 당연히 되고, 그 다음에 디귿에 4몰이 생성되었을 때 반응한 양은 2몰이다. 개수비가 Y2랑 XY2의 개수비가 1대 2이기 때문에 4몰이 생성되려면 2몰이 반응에 쓰여야 된다. 정답 그러면 니은 디귿 4번. 이 정도까지는 뭐 크게 어렵지들 않을 것 같아. 자, 4번 볼게. 자, 수행한 탐구활동, 일단 유형 자체는 탐구활동 가설 설정하고 이런 얘기들이 잘 나오니까 여기서 너희들이 봐야 될 거는 뭐야? 가설 보고 가설이 옳다 옳지 않다 잘 확인하고, 옳지 않다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 그죠? 가설이 옳지 않다. 가설 읽어보자. 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분자는 모두 극성이다. 읽으면서 일단 틀린 얘기라는 거 바로 체크해야 돼. 그러면 이게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분자를 기억과 니은에서 표현을 해줘야 되겠네. 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분자가 모두 극성이냐? 그럼 일단 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분자가 돼야 되겠네. 기억하고 니은은. 그러면 극성 공유 결합이 없는 O2가 들어간 보기 1번, 2번, 4번 보기는 다 지워줘야 되네. 자, 그 다음에 극성 공유 결합이 일단 있어야 돼. 근데 기억은 극성 공유 결합이 있으면서 극성 분자여야 되니까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HCl이 당연히 돼야 되겠지. 자, 니은에 CF4가 들어가야 돼. 극성 공유 결합을 가지지만 무극성 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설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지. 정답은 5번으로 체크해주자. 결합의 극성과 분자의 극성을 너희들이 잘 구분할 수가 있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자, 5번 볼게. 5번 문제 풀다가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왜? 우리는 맨날 상평형 하면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 액체와 기체를 다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고체가 주어졌어. 그지? 고체와 기체. 고체가 기체되는 건 승화라 그러는데 기체가 고체되는 것도 승화야. 그럼 승화 속도는 우리가 안 배웠는데 어떻게 알아?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항상 보기를 먼저 보고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부터 판단을 해. 문제에서 시간 2t일 때 평형에 도달했다. 일단 체크해보자. 시간 2t에서 평형. 문제에서 이 기체의 양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처음에 용기 안에 고체 상태 물질을 넣어준 거 아니야. 그럼 고체가 기체가 되는 반응이 일어나겠지.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체 양은 점점 줄어들고 기체 양은 점점 늘어나다가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네. 그래서 시간 2t와 3t일 때 기체 양은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평형의 정의, 원래 알고 있던 정의 그대로 체크하는 거잖아. 그지? x는 b랑 같고, 자 그럼 보기 기억. x가 b와 같기 때문에 문제 조건에서도 b가 a보다 크다라 그랬으니까 기억이 맞는 표현이 되겠네. 자, 시간 t일 때 평형에 도달하기 전에 증발, 응축 모두 일어나지. 그지? 정반응,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는 반응, 그걸 우리가 가역반응이라고 하고 가역반응에서만 평형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잖아. 지금 문제가 이 반응이 가역반응이다라는 건 어떻게 알아? 평형에 도달했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오딘 고체가 아이오딘 기체가 되는 반응, 기체가 고체되는 반응은 가역반응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가역반응에서는 정반응, 역반응이 모두 일어납니다. 시간 t일 때 일어난다. 증발과 응축이 모두 일어나듯이 고체가 기체, 기체가 고체되는 반응 모두 일어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2t일 때 평형에 도달했을 때 승화되는 속도, 고체가 기체, 기체가 고체가 되는 속도 물어보는 거지. 평형의 정의 물어보네. 속도가 같아졌을 때,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졌을 때 평형에 도달했다. 그래서 속도가 같다, 1이 되겠지. 정답 3번으로 체크하고 2페이지 넘어가 볼게. 자, 6번 문제 봅시다. 원소 4가지, W에서 Z. 이주기,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4가지 원소가 주어졌네. 옥텟 규칙 모두 만족한다. 자, 분자 WX2, 중심 원자가 W. 일단 3단원 문제는 항상 중요한 거, 경험치가 중요해. 우리가 WX2라고 이렇게 임의원소기로 나와있지만 이런 형태 분자식을 가지는 건 이주기에서 4가지 원소들로 만들 수 있는 게 CO2가 있었고 OF2가 있었지. X가 탄소 아니면 산소일 거야.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럼 다른 원소들도 봐야지. 다른 물질들도 봐야지. YZ3자, Y가 결합을 3번 형성하는 원소야. 결합 3번 하는 거 질소밖에 없잖아. 그지? 얘가 NF3가 바로 눈에 들어와야 돼. Y가 그래서 질소가 되고 중심원자, Z가 플로린이니까 OF2가 되면 안 되지. WX2는. YZ가 각각 질소 플로린이니까 WX는 탄소 산소로 이루어진 게 돼야 되고 중심원자 W가 탄소. 그럼 중심원자 W 탄소에 Y 질소랑 Z 플로린이 결합한 NF3가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구분할 수 있을 거야. 그지? 기억 봅니다. X가 플로린이다가 틀렸지. X는 산소가 돼야 되고. 자, 니은에 FCN 비공유 전자쌍 물어보는 거네. 각 원자들마다 비공유 전자쌍 암기. 플로린 비공유 3쌍, 질소 1쌍. 따라서 전체 분자 내 비공유 전자쌍 4쌍으로 체크합시다. 그 다음에 기억이 16이다. 원자과 전자수의 합. 자, 원자과 전자수 합을 확인해보면 되는 거지. 얘가 진짜 NF3가 되는지 FCN이 되는지 확인하니까 26, 16이 맞아 떨어질 거야. 탄소는 자 원자과 전자가 4개,
산소 6개, 6개. 2개 더하면 16이 되겠네. 니은디귿 정답 4번. 체크할 수 있고. 자, 7번 봅시다. 우리가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는 유형이다, 그지? 금속과 금속 이온의 반응. 금속과 금속 이온의 반응에서 무엇을 찾는 문제? 주로 이온의 전하량. 그리고 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수 판단하는 문제지. 자, 요런 문제 접근법. 무엇으로 접근한다? 어떤 개념으로 접근한다? 반응 전후 전하량 보존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반응 전 양이온 전하량 총합과 반응 후 양이온 전하량 총합이 같아야 돼. 그걸로 개념 접근하는 건데 일단 문제 정리부터 하자. 문제 상황을 보면서 반응 전 용액 속에 금속 양이온 A3가 양이온이 5개가 들어있었네. N 생략하고 여기다가 금속 B를 첨가하는 상황이야. 그지? 금속 B를 몇 개 첨가했대? 3N개 첨가했대? 3개 첨가했대? 근데 문제에서 금속 B가 모두 양이온이 되었다. 그럼 용액 속에 들어있는 B이온도 3개여야 되겠지. 그지? 근데 표에서 기억과 니은이 A와 A이온 중에 한 가지. 그럼 기억이 당연히 B이온이 돼야 되고 니은은 A 금속이 되겠네. A 금속이 왜 생성돼? 금속 B가 위에 잠깐 올라가서 금속 B가 전자를 잃고 양이온 되면서 내놓은 전자를 누가 받는 거야? A이온이 받았다는 얘기야. A3 플러스가 전자를 받는다. 금속 B가 내놓은 전자를 A가 받아서 A 금속으로 석출됐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던 건데, 자, 그러면 A 금속이 2개가 생성됐다는 얘기는 이온 5개 중에 이온 2개가 금속 A가 됐다는 얘기지. 그럼 용액 속에 남아있는 이온은 몇 개? 3개가 남아있다는 소리야. 금속은 지우자. 전하량 보존 쓸 거기 때문에 금속은 살짝 이제 지워봅시다. 이제 전하량 보존 개념 이용하면 반응하기 전 양이온이 가진 전하량 총합과 반응하고 난 후 양이온의 전하량 총합이 서로 같아야 돼. 요거 활용하면 돼. 자, 반응 전 A3 플러스 이온이 용액 속에 5개. 전체 양이온 전하량 15 플러스. 반응 후 전체 양이온 전하량도 여기도 15 플러스가 돼야 돼. 되게끔 B이온 전하를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A3 플러스 이온이 3개가 용액 속에 들어있네. 그러면 A3 플러스 이온 3개는 전체 9 플러스만큼 전하를 차지하지. 그럼 여기 나머지 6 플러스만큼 전하를 만들어줘야 돼. 따라서 B이온 3개가 6 플러스를 만들어내려면 B이온은 몇 가양이온? 2가양이온이 돼야 되지. 따라서 N값은 2가 돼야 됩니다. 디귿 틀린 거 확인하고 니은 확인됐고, 자, A3 플러스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금속 A로 석출된 거야. A3 플러스는 산화수가 플러스 3에서 0으로 감소해. A3 플러스가 환원됐기 때문에 산화제가 돼야 되겠네. 그래서 기억 보기 틀렸고 정답 2번으로 체크해주면 됩니다. 8번도 넘어가 볼게. 자, 이제 전자 배치 문제. 2, 3주기 원소고 각 원소들에서 S오비탈,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의 B가 주어졌어. 자, 근데 이제 기억과 니은이 S오비탈인지 P오비탈인지 몰라. Z를 먼저 보니까 Z에서 분모 자리에 어쨌든 간에 5라는 숫자가 온다는 얘기는 분모에 들어가는 값이 P오비탈 전자수란 얘기지. S오비탈에는 전자 최대 2개까지밖에 안 들어가잖아. 전자가 5개가 들어가. P오비탈 돼야 돼. 자, 이게 전자가 5개인지 아니면 이게 10분의 6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자 개수가 정수가 나와야 되니까 5분의 3이거나 10분의 6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분모는 2가 될 수가 없다. 2 이상의 숫자를 가지기 때문에 분모 자리에 P오비탈 전자수가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 니은이 그래서 P오비탈 전자수, 그 다음에 기억은 S오비탈 전자수. 이거 우리 어떻게 연습 많이 했냐면 S오비탈 전자수 분의 P오비탈 전자수 값이 1인 거랑 1.5인 거로 연습을 많이 했었어. 자, 1인 거 한번 복습 삼아 해볼까? 4분의 4. S오비탈 전자 4개, P오비탈 전자 4개, 원자 번호 8번 산소,
6분의 6 원자번호 12번 Mg 1.5인 거는 4분의 6이랑 원자번호 10번 네온 6분의 9 원자번호 15번 인 4주기까지 원자번호 8분의 12 20번 칼슘까지. 자 이렇게 있었는데 3분의 2는 2분의 3을 뒤집은 거 아니야. S전자분의 P전자가 1.5니까 P전자분의 S전자는 3분의 2. 아 얘네 두 개가 1.5로 연습했던 분자 분모 바꿔서 연습했던 네온과 인 중에 한 가지라는 걸 빠르게 캐치해주면 좋겠지. 오비탈 문제도 그렇게 막 엄청나게 새로운 문제가 등장한 건 아니지. 평소에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연습을 많이 했던 S전자분의 P전자 개수를 그냥 뒤집어서 나온 것 뿐이야. 자, 어쨌든 그래서 X하고 Y가 이 3분의 2라는 숫자를 보고 네온과 인이라는 걸 빠르게 찾아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원자번호 조건이 그래서 나와 있네. Y가 원자번호가 크기 때문에 Y가 X가 네온 이렇게 원소 결정합니다. 근데 Z 보자. 자, Z는 누군지 이제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전자개수기 때문에 분자 분모가 다 정수가 나와야 돼. Z에서 P오비탈 전자수분의 S오비탈 전자수가 5분의 3이 될 수 있냐 없냐 이거야. 바닥 상태일 때 S오비탈의 전자가 3개가 들어가는데 P오비탈의 전자가 5개가 들어가. 바닥 상태가 될 수가 없지. P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려면 최소 S오비탈엔 전자 몇 개? 4개를 채워야 돼. 자, 그러니까 5분의 3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걸 얼마로 해석해줘야 돼? 10분의 6으로 해석해줘야 돼. S오비탈의 전자 6개, P오비탈의 전자 10개. 그러면 총 전자수 16개, 원자번호 16번 황이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야. 황인지 확인해봐, 머릿속에서. 3S에 2개까지 채워졌지. 1S 2개, 2S 2개, 3S 2개. S오비탈의 전자 6개 됐지. 3주기 원소고. P오비탈의 전자 10개 됐는지 확인해. 2P오비탈의 4개, 3P오비탈에 4개 채워지지. 아니 2P오비탈이 6개에 3P오비탈에 4개 채워지지. 나는 너희들한테 설명하면서 보여주려고 이걸 쓰는 거지만 전자배치를 너네들은 전자배치를 쓰면 안 돼. 머릿속에 빨리 규소에 황에 전자배치가 3P오비탈에 4개가 들어간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원자번호가 16번 황 바로 찾아주면 자 보기 기억 볼게. 2주기 원소 골라보자. 2주기는 네온 한 가지만 해당이 되네. 기억 맞는 표현 되고. X 네온이다 그치? 네온은 홀전자 몇 개? 없다. 0개. 자 원자가 전자 Y가 인 15조 원소 5개, Z는 황 16조 원소 6개. Z가 더 많네. 정답 1번으로 체크해주면 되겠고 9번 넘어갈게. 9번 봅시다. 자 동위원소 문제 나왔네. 평균 원자량 주어져 있는데 X 원자량이 M 플러스 이 두 가지가 주어졌어. 자, 평균 원자량 나왔으니까 구해볼게. 내분 이용해서 구해보자. 원자량이 M인 X와 원자량이 M 플러스 2인 X가 있고 평균 원자량이 M 더하기 0.5야. 자, 그러면 M 더하기 0.5 값이 나오게끔 이 M과 M 플러스 2 사이를 4등분을 해주면 평균 원자량 값이 M 더하기 0.5인 위치가 표현이 되겠네. 자, 그랬을 때 존재 비각은 몇 대 몇? 평균 원자량을 M 더하기 0.5는 M 쪽으로 색해놓은 거다, 그지? 자, 따라서 존재비는 M과 M 플러스 2가 몇 대 몇이 돼야 돼? 3대 1이 돼야 돼. 그지? 존재비 그래서 75%, 여기는 25%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고 M 플러스 0.5가 나오게끔 M과 M 플러스 2 사이를 내분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 원자량 구해주자. 자 그러면 일단 A하고 B 중에서 A가 더 많네. 이거는 정확하게 지금 이런 문제들은 A 대 B가 몇 대 몇인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A가 크냐 B가 크냐만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바로 판단해. 3대 1인 거 사실 안 물어보고 있잖아. 니은 디귿도 지금 보면 B 물어보고 있고 이 원자들의 존재비를 이용해서 뭔가 구하라는 문제들이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평균 원자량이 M에 가깝네. 그렇기 때문에 A가 더 크다. 바로 판단하고 넘어가주면 되겠고 니은에 각 1g에 들어있는 양성자수 비교하는 건데 자, 동위원소들끼리는 원자 하나에 들어있는 양성자수는 서로 같아. 그래서 1g에 들어있는 양성자수 비교는 결국에는 1g에 들어있는 각 동위원소들의 원자수를 비교하는 문제야. 원자수 비교.
자, 이건 간단하게 몰 분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x, m 플러스 2. 각 원자들의 몰 분질을 옆에다가 살짝 채워보자. 두 원자의 질량이 각각 1일 때 원자량이 m과 m 플러스 2가 되지, 그지? 그러면 질량이 같을 때 같은 질량이 들어있는 각 원자들의 몰수비 m 플러스 2 대 m이 되는 거지. 분자에 들어갈 값이 m 플러스 2가 되고 분모에 들어갈 값이 m이 되니까 1보다 크다 바로 확인될 수 있다, 그지? m이 당연히 자연수니까 질량수는 자연수잖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분자가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원자수 비교하는 거야, 원자수 비교. 그래서 몰 분질로 계산 마무리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D급 보자. 각 1몰에 원자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같지. 동위 원소들에서는 자, 양성자수 같고 전자수 같아. 그래서 1이 돼야 돼. 양성자수 같고 중성자수가 서로 다른 원소들을 동위 원소의 정의라고 하잖아. 자, 9번 문제. 이전 기출들에 비해서는 조금 수월하게 나온 편이야. 동위 원소들의 개념을 정확하게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정답 3번으로 체크해두고 아마 조금 동위 원소들은 좀 더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9월에서는 수능에서는 다른 유형들도 충분히 많이 연습을 그래도 해둬야 됩니다. 자, 10번 넘어가 보면 2, 3주기 중에서 원자 번호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분의 홀 전자수의 값, 상대값 이런 것만 조금 조심해주면 되지. 원자과 전자수분의 홀 전자수의 값이 6과 3, 이걸 그대로 6, 3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y와 z가 6대 3, 2대 1의 비를 가진다. 그걸 뜻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일단 이런 것도 원자과 전자와 홀 전자를 2, 3주기 원소들을 모두 다 써보자. 자, 2주기 순서대로 홀 전자 10, 12, 3, 2, 1, 0. 분모 분자 순서 맞춰서 그 다음에 밑에다가 그래서 원자과 전자를 1, 2, 3, 4, 5, 6, 7, 0 이렇게 일단 써놓고 3주기도 똑같이 자, 홀전자 10, 12, 3, 2, 1, 0.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1, 2, 3, 4, 5, 6, 7, 0. 똑같은 숫자인데 굳이 2주기와 3주기를 두 번 쓴 이유는 2주기, 3주기 원소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두 번 쓴 겁니다. 자, 그랬을 때 x, y, z의 원자 번호가 각각 다 3만큼씩 차이나 이것도 잘 보고 주기율표에서 위치가 3칸씩 차이가 나타나야 돼. 그러면서 이 값의 비가 6대 3. 이제 눈치껏 상대값이니까 2대 1 비를 가지는 걸로 찾아야 되겠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겠지. 원자 번호가 3 차이 나면서. 그러면서 YZ 자 2대 1 B 가지는 것들을 쭉 빠르게 눈으로 스캔하면서 찾아보면 여기서 우리가 1과 2분의 1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어. 자, 원자 번호 3칸 차이 나는 것도 보이지? Y가 그래서 나트륨. 이런 것들은 요 값들만 빠르게 표현을 해서 눈으로 보면서 조건에 맞는 원소들을 골라내주는 거야. 자, 그럼 Y가 나트륨이 되고 Z는 그러면 규소가 되고 원자 번호 11번, 원자 번호 14번. 자, 그러면 이제 X는 Y보다 원자 번호가 3만큼 더 작은 원자 번호 8번 산소가 되면 되겠네. 원자 번호 8번 산소는 어디에서 지금 체크가 되고 있냐면 여기서 체크가 되고 있다, 그지? 자, 실제 값들이 6분의 2, 3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로 지금 나와 있어, 그죠?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 3분의 1대 1, 1대 3, 기억 대 디귿이 1대 3 돼야 되니까 2라는 값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 자, 기억은 그래서 2로 고치고 니은 봅니다. 자, 홀전자 10, 12, 32, 10, X 산소 홀전자 2개. 자, Z는 규소 홀전자 14조 원소 2개. 같다. 2개로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제1이온화 에너지 그래프 그려주고, 근데 이온화 에너지 크기 전체적인 경향성 머릿속에 빠르게 정리하면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진다. 주기율표에서 각 원소들 위치 판단해보자. 산소 지금 일단 보니까 산소, 나트륨, 규소에서는 역전 뭐 굳이 신경 안 써도 되는 원소잖아, 그지? 산소, 나트륨, 규소.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X 산소가 가장 크고 나트륨 Y가 가장 작다. 그러면 그대로 확인이 되겠네. 정답 니은 디귿이 5번이구나. 5번이 가려졌으니까 잘 체크해두고 5번으로 체크해주면 됩니다.
11번 넘어가 볼게. 자, 이주기도 체크하자. 이 정도는 잘 풀었을 것 같은데 CO2 그럼 Y가 산소 OF2가 되겠지. 그 다음에 X 탄소 산소 COF2 봅니다. 기억에 극성 분자 구조 밑에다가 우리 정리 한번 해보자. 가는 직선형 양쪽에 똑같은 원자 결합해서 대칭 구조 무극성 분자. 그 다음에 OF2 분자 구조 무슨 형? 구분형 돼야 되지? 얘들아 구분형은 무조건 극성 분자야. 그 다음에 CF2O 분자 구조 무슨 형? 평면 삼각형. 평면 삼각형이고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극성 분자. 자, 그래서 극성 분자는 나와 다 두 가지가 돼야 돼. 기억 맞는 표현 되고 결합각 가가 180도 나는 구분형이니까 180도보다 작아. 그래서 니은이 맞는 표현 되는데 니은 같은 거 보기 체크할 때 어느 부분에서 너희들이 또 실수할 수가 있냐면 가가 직선형이라서 180도야. 아 그러니까 무조건 가가 커야지. 그냥 확인 안 하고 동그라미 치는 친구들이 있는데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가도 직선형이고 나도 직선형 FCN이 주어졌대. 그럼 결합각은 가가 나보다 크다? 가가 직선형 180도니까 가가 무조건 크겠네. 이렇게 체크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얘도 180도고 얘도 180도기 때문에 같아서 틀린 거야. 그런 부분에서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자, 나가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구분형이 나왔기 때문에 가 180도가 당연히 크다가 되지만 항상 체크하는 습관, 확인하는 습관 들이고 자, 중심원자의 비공유 단합상이 있으려면 중심원자가 산소 중심원자 탄소에는 비공유가 없지. 중심원자의 비공유가 있는 분자는 누구? 나. 한 가지가 된다. 정답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체크합니다. 자, 이제 12번 넘어가서 12번부터 3페이지부터가 이번 요평에서 조금 어려웠지. 계산도 좀 많았고 자료를 꼼꼼하게 해석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었는데 12번이 조금 어렵지 않았나 그 중에서도. 자, A, B 수용액. 자, 용액의 농도와 관련된 문제인데 농도 문제는 너희들이 항상 얘들아 농도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야 돼. 농도 문제의 본질. 우리가 배운 거는 몰 농도 그리고 퍼센트 농도. 용액의 농도를 왜 배워? 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 용질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게 해석의 포인트가 돼. 용질의 양, 몰수 또는 질량. 일단 이 본질을 생각을 하면서 문제 자료들을 정리를 해볼 텐데 X하고 Y가 지금 주어진 자료가 뭐냐면 A 수용액과 B 수용액의 몰 농도야. 아, 몰 농도의 B를 구하자. 그럼 몰농도를 구하는 거겠네. 자, 근데 용질의 질량과 용액의 질량이 주어져 있어. 몰농도를 구하려면, 우리 몰농도를 구하려면 용액은 부피를 알아야 돼. 용질은 몰수를 알아야 돼. 그지? 아, 그래서 용액의 질량을 부피로 바꾸고 용질의 질량을 몰수로 바꾸면 농도 X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지? 그래서 용액의 질량을 용액의 질량을 부피로 바꾸려면 밀도가 필요해. 그래서 밀도가 주어진 거고 용질의 질량을 몰수로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화학식량이 주어진 거네. 아,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이 우리가 배웠던 농도 문제, 우리가 배웠던 농도 두 가지 몰 농도와 퍼센트 농도를 서로 변환시키는 과정이구나. 자, 너희가 이걸 다시 잘 기억해야 돼. 몰 농도를 구하려면 용질의 몰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용액의 부피를 알아야 돼.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접근을 한번 해볼게. 먼저 용액의 질량을 부피로 바꿔보자. A 수용액부터 출발합니다. 자, 우리 농도, 용액, 용질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는 용액의 질량 EW2g, 용질의 질량 W1g. 자, 나는 뭘 구하고 싶어? 퍼센트 농도를 구하고 싶어. 요게 X야. 그럼 퍼센트 농도를 구하려면 용액의 질량을 구해줘야 돼. 용액의 질량이 아니라
용액의 부피를 구해줘야 돼. 그 다음에 용질의 뭐를 구해줘야 돼? 용질의 몰수를 구해줘야 돼.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밀도를 대입을 하는 거지. 밀도가 DA가 되고 용질의 질량을 몰수로 바꾸기 위해서 화학식량 3A 대입하는 거. 농도 변환 과정이지 결국에는. 자, 그럼 보자. 용액의 질량을 부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밀도분의 질량. 여기다가 곱하기 1000분의 1을 해야 리터가 되는데 문제에서 X와 Y 농도 B를 구할 거잖아. 그럼 이 마지막 처리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 부피값도 약분이 되겠지. 나눠지겠지. 그러니까 굳이 1000분의 1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산수가 너희들이 복잡해서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문제를 복잡하게 느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용질의 몰수 구해보자. 자, 용질의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을 해주면 돼. 몰 분질 아니면 몰수 곱하기 분자량은 질량. 그래서 3A분의 W1 몰이 됩니다. 용액의 부피 나왔네. 용질의 몰수 나왔네. 따라서 몰농도는 X는 부피 DA분의 EW2 요거 분의 용질의 몰수 3A분의 W1 이게 X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똑같이 용액 B도 같은 과정으로 마무리만 지어주면 돼. 한 번 더 농도, 용액, 용질을 쓸 건데 용액의 질량이 이번엔 W2야. 용질의 질량이 EW1이야. 자, 요걸 부피로 바꾸고 요걸 또 몰수로 바꿔주면 돼. 똑같은 과정 한 번 더 하는 거야, 그지? 여기다가는 이제 밀도 DB 대입해주고 용질의 질량 EW1g, 화학식량이 A이기 때문에 따라서 부피는 DB분의 W2. 그 다음에 용질의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 몰농도 Y는 dB분의 W2 요거 분해 잠깐 자리가 좁아서 다시 한번 쓸게. 그래서 Y 값을 정리를 하면 Y는 몰농도는 부피 dB분의 W2 요거 분의 A분의 EW1으로 계산. 산수 마무리하고 산수 마무리해서 X와 Y의 B 정리해주면 되겠지. 그럼 답 나오겠지. 다시 X가 요값, Y가 요값. 계산 마무리해서 답 마무리. 계산까지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답이 그래서 1번으로 처리가 될 거야. 그냥 문자로 나온 것 뿐이야, 얘들아. 별거 없지, 그지? 일단 본질, 몰농도를 구하려면, 몰농도를 알려면 몰수하고 부피가 필요하다라는 사실 요거 다시 한번 잘 점검합시다. 자, 그 다음 13번 넘어가 보면 자, 13번도 조금 헷갈리지 않았을까 순간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자, 기억에 대한 설명과 이주기 원소들이야. 근데 기억이 뭐냐 이건데 이주기 원소들의 바닥상태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 주양자수와 부양자수가 가장 큰 오비탈. 자, 이주기 원소들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이 1s, 2s. 자, 1s와 2s까지만 채워진 원소들도 있어. 누구? 리튬하고 베릴륨. 리튬하고 베릴륨까지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1s와 2s 중에서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의 합이 가장 큰 오비탈은 그럼 누구니? 2s 오비탈이 되는 거야. 얘네 두 가지는. 그럼 나머지 이주기 원소들 중에 2p 오비탈까지 전자가 채워져 있는 거는 이제 붕소부터 네온까지. 이 원소들은 2p까지 전자가 채워지지. 자, 그러면 붕소부터 네온까지는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의 합이 가장 큰 오비탈은 이제 2p 오비탈이 되는 거겠네. 요 말을 잘 이해를 했냐가 포인트. 되겠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 주양자수와 부양자수가 가장 큰 오비탈 리튬 베릴륨은 2s까지만 전자가 채워지니까 이 합이 가장 큰 건 2s. 자, 1s는 주양자수 1, 부양자수 0. 2 더하기 0,
얘는 2 더하기 1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1S와 2S 중에 합이 큰 건 2S. 분소부터 네온까지는 주양자수, 부양자수 합이 가장 큰 2P. 2S와 2P에 각각 들어있는 전자. 2S 또는 2P에 들어있는 전자 개수를 나타낸 겁니다. 2S 또는 2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개수를 표현을 한 거야. 자, 그래서 W하고 X 보면 2S의 전자가 하나 있는 것 또는 2P의 전자가 하나 있는 원소, 그게 W하고 X 둘 중에 한 가지지. 2S의 전자가 하나가 들어있어. 얘는 리튬이 될 거고 2P의 전자가 하나 들어있는 거는 붕소겠죠. 근데 그 중에 유효 핵전하가 더 큰 W가 붕소, X는 리튬이 되겠네. 그지? 자, 그 다음에 Y 보자. 기억이 ES가 될 수도 있고 2P가 될 수도 있어. 근데 Y는 ES 또는 2P 오비탈의 전자가 2개 채워져 있네. ES의 전자가 2개 들어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2P에 2개가 들어있을 수도 있지. Y가 그럼 둘 중에 누구냐? ES에 2개가 채워져 있다. 그럼 2P엔 더 이상 전자가 있지 않고 ES에 2개. 얘는 그럼 베릴륨이 돼야 돼. 2P에 2개가 들어가 있어. 자, 그러면 얘네들은 누구? 탄소. 베릴륨이냐 탄소냐를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유효액전화 가지고 판단 내려야 되겠지. W보다 Y가 유효액전화가 작아. 붕소보다 유효액전화가 작다. 베릴륨 돼야 되겠네. 유효액전화 크기는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베릴륨보다 유효액전화가 작으려면, 아니 붕소보다, W 붕소보다 유효액전화가 작으려면 베릴륨이 돼야 돼. 탄소. 그래서 지우자. 그 다음에 Z 기억이 자 3개. 그럼 여기서 Z는 2P에만 3개 있다는 소리겠네. ES에 3개 있는 원소는 구분할 필요 없잖아. ES에 3개 못 들어가니까. Z는 2P 오비탈에 전자가 3개 들어가는 원소 누구? 질소로 결정해주면 되겠고. 자, 이제 답 확인해 봅시다. Y는 탄소이다. 탄소는 없어. 베릴륨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원자 반지름. X가 리튬이 이 주기에서 가장 크니까 뒤에 어떤 원소들이 나오는지 신경 안 써도 리튬이 가장 크지. Z는 나머지 2주기 원소가 될 거니까. 원자 반지름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지. 자, 그 다음에 전기 음성도. 전기 음성도 크기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18쪽 제외하고. Y가 누구냐면 베릴륨. W가 누구냐면 붕소. 붕소가 더 커야지, 그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데 베릴륨 붕소면 붕소가 더 크지?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네. 정답 2번으로 체크하자. 자, 이제 14번. 산화수법이 그동안 좀 어렵게 많이 나오다가 이제 좀 노멀하게 나왔어, 그지? 다시 좀 난이도 있게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항상 잘 대비해두자. 기존 유형들, 작년 6월, 9월 수능에 나왔던, 또 올해 3, 4월에 나왔던 그런 유형들 연습 많이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보자마자 우리는 M과 염소의 산화수를 잡아야 되겠다, 그지? 자, M의 산화수가, 이온의 산화수는 플러스 3. 그 다음에 MO 2 플러스, 산소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서는 플러스 4가 돼야 돼. 플러스 3에서 플러스 4로. 자, 그 다음에 염소 산화수는 ClO4 마이너스에서는 산소가 마이너스 2가 4개가 있네. 합이 마이너스 1 돼야 돼. 염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7 돼야 됩니다. 플러스 7에서 오른쪽이 얼마? 이온 됐네. 마이너스 1 그대로. 자, 그럼 이제 우리 산화수 변화량 확인할 수 있다, 그지? M의 산화수 변화는 얼마? 1만큼 증가, 8만큼 감소. 산화수 변화량이 1대8. 따라서 반응식에서 M과 염소의 원자수 B는 8대1. 그러니까 여기가 8 들어가면 되겠네. 8이 들어가야 되고, 염소 원자가 1, 여기도 1. 나머지 질량 보존 이용합니다. 생성물에서 산소 원자가 8개로 고정이 됐어. 산소 먼저 맞추자. 반응물에 산소 원자 4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4개 더 만들어줘야 되고, 수소 원자가 8개로 고정됐다, 그지? 수소 8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수 맞추면 A 더하기 C분의 D 더하기 F. A가 8이고 C가 4가 되지, 그지? 그 다음에 D가 1이 되고 F가 8 되니까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줍시다. 자, 15번 올라갈게. 오비탈 양자수 문제는, 자, 반드시 뭘 체크해야 될까? 수소 원자 체크하고. 수소 원자는 오비탈 에너지가 다전자 원자랑 달라.
주양자 수가 같을 때 S와 P가 에너지가 같은 거 그거 체크해야 되겠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 주양자 수와 부양자 수의 합 3 이하. 자, 일단은 3 이하가 되려면 1S, 2S, 2P, 3S, 3P까지 가주면 안 돼. 3S까지. 가나다라는 3S까지 1S, 2S, 2P, 3S까지 넷 중에 한 가지. 3P는 주양자수 3, 부양자수 1이니까 3 이하에서 조건이 안 맞지. 일단 읽으면서 이제 양자수가 어느 정도 연습이 되면 너희가 3 이하인 거 1S부터 3S까지 요걸 빠르게 일단 캐치해내야 돼. 자, 그럼 가하고 나의 조건이 또 첫 번째 줄에 바로 나와 있는데, 가하고 나에서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의 합이 나가 더 작아. 자, 그럼 일단 이 네 가지 오비탈들의 주양자수와 부양자수를 눈에 보이게 좀 써봅시다. 주양자수는 앞에 숫자로 보이지. 1, 2, 3. 부양자수는 S면 0, P는 1, S면 0. 자, 그러면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의 합이 1, 2, 3, 3. 이런 숫자 값을 가지는데, 가가 나보다 커? 그럼 나는 합이 작아야 되니까 합이 1 또는 2가 돼야 되겠지. 가는 합이 2 또는 3이 되거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일단 나는 합이 1 또는 2가 돼야 돼. 합이 1인 건 1s 오비탈밖에 없네. 합이 2인 건 2s 오비탈밖에 없어. 아, 나부터 먼저 골라주는 게 빠르지 않을까. 나는 1s 또는 2s 중에 한 가지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근데 주양자수가 나가 다보다 커. 아, 그럼 나는 1s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1s가 주양자수가 제일 작은데 다보다 클 수가 없잖아. 나는 그래서 2s. 여기다가 나를 위에다가 써보자. 그럼 다도 결정이 되지. 주양자수가 2니까 다 주양자수는 1밖에 안 돼. 자, 그래서 다가 1s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이 됐어. 그 다음에 에너지 준위 보자. 에너지 준위가 나와 라가 같아. 라가 2s야. 그러면 에너지가 같은 거는 라가 2p 오비탈이 되겠지. 왜? 수소기 때문에. 수소기 때문에 오비탈 에너지 물어본다라 그랬어. 수소기 때문에 ES와 EP가 에너지가 같아. 다전자 원자에서는 ES보다 EP가 에너지가 높지만 수소기 때문에 ES랑 EP가 에너지가 같아. 아, 그래서 라가 EP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지금 가나 맞지? 가가 그냥 3S다라고 체크하면 아마 이 문제 틀렸을 거야, 너네들이. 이게 이 정도로 나왔는데 내가 봤을 땐 이게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15번에 그래서 조심해야 될 포인트. 가를 3S로 체크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자기 양자수를 확인해야지. 맨 마지막 조건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 자기 양자수 보자. 자, 자기 양자수를 써볼게. S는 일단 다 0이야. 자, P는 1, 0 플러스 1 셋 중에 한 가지. 일단 정해진 것부터 보면 나의 자기 양자수는 나는 2S니까 0이야. 근데 라의 자기 양자수가 더 커. 아, 0보다 크려면 플러스 1이 돼야 되겠지. 라는 2P인데 그 중에 플러스 1의 자기 양자수를 가지는 오비탈이 라가 됩니다. 자, 우리가 P 오비탈은 3개가 있잖아. 2P 오비탈은 2PX, 2PY, 2PZ 이렇게 3개의 오비탈이 존재하지. 각각의 오비탈들은 자기 양자수가 달라. 이 3개의 오비탈을 구분지어서 문제가 출제가 된 거야. 작년 수능 문제에 기억이 날까? P 오비탈 2개, 자기 양자수 구분하는 걸로 문제가 나왔지. 수능 문제 생각이 나야 돼. 자, 그래서 어쨌든 나의 자기 양자수는 플러스 1이 돼야 되는데 맨 마지막 조건에서 가나다라의 4가지 오비탈들의 자기 양자수의 총합이 0이 되려면 가의 자기 양자수가 얼마가 돼야 되니? 가라는 오비탈의 자기 양자수는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져야 돼. 근데 가를 3s라고 놓고 풀었으면 3s s오비탈의 자기 양자수가 마이너스 1이야. 뭔가 좀 이상하지. 여기서 당황할 수가 있어. 바로 뭘 생각해야 돼? 가가 3s가 아니라 또 다른 2p 오비탈 중에 한 가지라는 걸 생각해야 돼. 주양자수가 2, 부양자수가 1, 합이 3 이하에 해당이 되지. 2p 오비탈 3개가 있네. 그 중에 한 가지가 라고, 그 중에 또 다른 한 가지가 가가 돼야 된다라는 거, 요걸 찾아내야 되는 거야.
EP오비탈이 3개가 있다라는 거. 그걸 각각 문제에서 출제할 수가 있다. 작년 수능 문제 23학년도 수능 문제 열심히 본 친구들은 빠르게 가를 EP라고 바꿀 수 있었겠지. 자, 그거 체크합시다. 그래서 가가 EP가 돼야 돼. 자, 이제 답 확인합시다. 기억은 다는 1에 쓴 거 어쨌든 간에 확인했고, 자기항자수 나는 0이야. 나는 S오비탈이니까 0. 가의 자기항자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니은도 그래서 맞는 표현. EP오비탈 중에 자기항자수 마이너스 1인 거. 에너지 중이 물어보고 있다, 그지? 가가 누구였냐면 EP. 그 다음에 라, 얘도 EP. X, Y, Z 셋 중에 2개가 나온 거야. EP오비탈들끼리는 에너지가 서로 어때야 돼? 같지? 근데 그게 수소든 다전자든 사실 같죠. 여기서는 수소라는 거 굳이 보기 디귿 해석할 때는 수소든 다전자 원자든 구분 안 해도 되긴 하지. 결과적으로는 EP 에너지 같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으로 체크합니다. 자, 16번도 조금 까다로웠지. 일단 문제 자체가 기니까. 자, 중화적정 문제인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 문제에서 무엇을 찾고자 했냐. 문제 본질이 뭐냐면 이 문제는 식초 AB 2가지 식초가 있고 이 식초 각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여기서 너희들이 이 문장을 좀 해석을 해줘야 돼. 식초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 자, 여기서의 식초는 용액이야. 아세트산이 물에 녹아있는 수용액. 그 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용질. 자, 용액 1g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값이 퍼센트 농도의 개념이 되는 거지. 퍼센트 농도가 개념이 뭐니? 용액 100g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인 거잖아. 1g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 퍼센트 농도 구하는 거구나. 식초의 퍼센트 농도를 구하는데 문제 읽어봤으니까 실험 결과표를 한번 바로 볼게. 가에서 식초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 16wg, 15wg. 이 값이 표에 나와 있는 이 값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결국 아세트산 수용액 A와 B 두 수용액의 퍼센트 농도 비구나 라는 걸 너희들이 좀 캐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두 수용액의 퍼센트 농도비가 16대 15, 16W 대 15W다. 그러면 중화적정 이제 과정으로 돌아가는데 어쨌든 이 중화적정 문제의 또 본질도 뭐다? 산의 NMV랑 염기의 NMV 같다, 그냥 요거식 세우는 거야. 일단 기본 루틴은 무조건 이 계산 과정이 들어가게 돼 있어. 산의 NMV와 염기 NMV가 같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자, 이제 자료를 읽어가면서 봅시다. 아세트산 분자량 60, 식초 AB 밀도, NMV 이용해서 몰농도 구할 거야. 이걸 퍼센트 농도로 변환시키는 거 아닐까. 그래서 밀도가 주어지겠네. 우리 아까 용액 농도 문제 12번 문제 있었지. 12번 문제랑 결국 처리 과정이 비슷해. 접근 과정이 비슷한 문제야. 16번 풀고 12번이랑 같이 연결해서 다시 봐봐. 16번에서는 중화적정을 이용해서 12번처럼 농도 문제로 변화시켜낸 거야. 자, 어쨌든 식초 AB를 준비한다. 실험 과정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두 식초가 있는데, 자, 두 식초를 A, B는 희석하기 전, 중화적정을 하기 전, 희석 전 용액 10ml에 물을 넣어서 50ml로 만들었다. 자,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이 정도는 좀 연습을 해주면 좋지. 부피가 10ml에서 50ml로 희석이 됐네. 물 넣은 거니까 희석. 자, 희석 과정에서는 부피가 5배가 됐어. 자, 이 과정에서 용질량 안 변하지. 부피가 5배가 됐다. 농도가 그러면 몇 배? 5분의 1배 됐다라는 거는 읽어내면서 이제 바로 캐치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 정도는. 우리가 몰농도 개념, 혹시나 아직까지 개념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야. 근데 물을 넣었대. 희석이래. 몰수가 일정하지. 그럼 부피가 5배가 됐어. 10ml에서 50ml로 부피가 5배가 됐어. 자, 농도는 몇 배가 돼? 5분의 1배 되지.
부피가 n배 되면 농도는 n분의 1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요 관계를 빠르게 캐치를 하고 난 다음에 중화적정 과정을 빠르게 해석을 하자. Xml의 1번 수용액. 1번 수용액은 식초 A를 희석시킨 용액. 그래서 중화적정을 했대. 자, 먼저 1번 수용액 NMV 이용해보자. 옆에다가 잠깐 요거는 1번 수용액의 부피가 X. 가수 1. NMV 쓰면 잠깐 식초 A를 희석시킨 1번 용액 을 이용한 중화적정 과정. 산의 NMV 가수 1 곱하기 농도 몰라 얘를 구하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부피 몇 미리, X 미리. 중화적정에 사용한 산의 NMV와 중화적정에 사용한 염기의 NMV가 같다. 수산화나트륨 1가 염기 농도가 0.1몰 농도라고 나와있지. 0.1몰 농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얼마만큼 4A만큼 들어갔더니 중화점이 되었다. 요거식 세우는 거고, 2번 과정도 보면, 두 번째 과정도 보면, 자, 식초 B를 희석시킨 용액, 2번 용액, 그게 2번 용액이 되지. 2번 용액의 몰농도 몰라. M2라고 적고, 이 식초를 Yml만큼 이용을 해서 중화적정을 했더니, 1가 염기 0.1몰 농도 염기가 5Aml만큼 들어갔다. 요거식을 먼저 만들어내줘야지. 중화적정 본질에 맞는 NMV, NMV 같다. NMV, NMV 같다. 요거식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중화적정에 사용한 1번 용액의 몰농도는 X분의 0.4A가 되고, 중화적정에 사용한 2번 용액, B용액을 희석시킨, 자, 몰농도는 얼마가 되냐면, Y분의 2.0.5A가 되지. 자, 이제 요 과정을 잘 해석했었어야 돼. 이거는 희석 후 중화 반응에 사용한 B, 희석 후 중화 반응에 사용한 식초 A의 몰농도야. 자, 그러면 요 과정 돌아가자. 요 과정, 과정. 아까 우리 읽었던 거. 희석 전 식초 A와 B의 몰농도를 구해낼 수 있겠니? 희석하고 난 후 중화적정에 사용한 식초 A의 몰농도가 X분의 0.4A니까 희석 전 식초 A의 몰농도는 희석 전보다 농도가 5배 2A 몰농도가 돼야 돼. 요걸 빠르게 연습을 해주면 좋겠네. 자, 식초 B의 그런 몰농도는 희석하고 난 후 중화적정에 사용한 식초 B의 몰농도가 Y분의 0.5A. 따라서 식초 B의 몰농도는 Y분의 2.5A 몰농도가 됩니다. 자, 요걸 빠르게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에서 이 두 식초의 A와 B, A가 몰농도가 다시 한 번 더 X분의 2A 몰농도야. 식초 B는 Y분의 2.5A 몰농도야. 근데 두 용액의 퍼센트 농도의 비가 16대 15라는 얘기잖아. 그지? 이걸 계산을 이제 마무리해주면 돼. 아, 퍼센트 농도를 구하면 되겠구나. 지금 구한 식초 A와 식초 B의 몰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변환을 시켜보면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자, 이제 마무리해보자. 위로 올라가서 식초 A 볼게. A 식초 농도, 용액, 용질. 몰농도를 구했어. 몰농도가 얼마? X분의 2A. 희석시키기 전 용액의 농도야. 자, 얘네들의 부피가 얼마인지 몰라. 1리터가 있다라고 해볼게. 자, 그럼 이 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는 몰농도가 주어지면 농도 곱하기 부피하면 몰수 나오지. 이 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 몰수 X분의 2A 몰농도. X분의 2A 몰. 자, 그럼 퍼센트 농도를 구하려면 용액의 부피를 질량으로, 용질의 몰수를 또 질량으로 바꿔주면 되지.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밀도 대입하자. 식초 A의 밀도가 DA. 자, 그러면 1리터의 질량은 1000DA가 되겠네.
1mm가 DA니까 밀도 단위 잘 보고 밀도의 단위가 그램 퍼 밀리리터야. 1ml가 DA 그램. 그래서 1000ml 1000DA 그램. 다시 한번 쓸게. 1000DA 그램. 자, 용질의 몰수 X분의 2A 몰. 그러면 질량을 구해야 돼. 용질의 질량을 구해야 돼. 여기서 화학식량 이제 들어가야 되겠지. 몰수 곱하기 분자량은 질량, 몰분질. 용질의 몰수가 따라서 얼마? X분의 120A 몰.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퍼센트 농도 구할 수 있겠네.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근데 농도비, 퍼센트 농도비를 구하면 되니까 굳이 곱하기 100은 할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용액 A의 퍼센트 농도는 1000DA분의 용질의 질량이지, 요게. 1000DA분의 X분의 120A. 이 값이 용액 A의 퍼센트 농도. 자, 용액 B의 퍼센트 농도도 구해보자. 농도 다시 용액 용질. 몰농도가 Y분의 얼마? 2.5A 몰농도가 나왔어. 자, 용액 1리터가 있네. 그럼 용질의 몰수 Y분의 2.5A 몰이 있다라고 합시다. 용액의 부피를 왜 1리터로 잡았냐면 농도 구할 때는 부피는 상관없잖아. 1리터가 있든 2리터가 있든 100ml가 있든 농도가 변하지는 않지. 농도가 같지.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1리터로 잡은 거야. 자, 그래서 마찬가지 용액의 질량 구해볼게. 밀도가 dB, 1ml가 dB 그램, 1000ml는 1000 dB 그램. 용질의 질량 구하자. 몰 분질. 자, 따라서 용질의 질량은 Y분의 2.5A에다가 150이 되나? 그지? 150A 그램. 2.5에다가 60 곱하면 150 맞지? 따라서 또 Y의 퍼센트 농도 용액의 질량 1000dB 분의 용질의 질량 Y분의 150A. 요 값이 용액 B의 퍼센트 농도. 자, 그럼 이제 계산 마무리만 하면 이 값과 이 값의 비가 이 값과 이 값의 비가 몇 대 몇이다. 이 값이 16대 15가 돼야 된다 라는 걸 계산을 마무리 지어주면 좋겠지. 요게 16대 15. 요 값과 요 값의 비가 16대 15. 자, 그거 산수만 마무리 해주면 되겠고, 정답은 그래서 마무리 지으면 4번으로 x 대 y b. 요거 이제 x랑 y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게 16대 15다. 그래서 x는 얼마, y는 얼마.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어주면 됩니다. 자, 정답 마무리하고 이제 17번 넘어가 볼게. 자, 17번은 pH 문제인데 문제에서 주어진 그래프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수산화이온의 몰수와 수용액의 부피가 주어졌어. 아, 그럼 보자마자 몰수와 부피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수산화이온의 농도의 비를 구해낼 수 있다. 그지? 수산화이온의 농도.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 비를 구하는 거니까 부피에다 그냥 1 대입해도 될 것 같아. 수산화이온의 몰수. 그 다음에 부피가 100이야. 수산화이온의 몰수. 그랬더니 가와 나 수용액에서 수산화이온의 농도의 비가 100대 1이라는 걸 알아내. 아, 농도비가 100대 1이야. 농도가 100배 크네, 그지?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100배가 크다. pOH가 이만큼이 더 작다. 우리가 pH, pOH를 밑이 10인 로그이기 때문에 농도가 10배씩 커질수록 1만큼씩 작아지는 거지. 고관계 이용하는 거지. 위에서 정의 한번 해보자. 자, 일단 가수용액과 나수용액 두 수용액이 있고 우리는 먼저 pOH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pOH 값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몰라. 그래서 나의 pH를 x라고 해보고 pOH를 가의 pOH를 x-2라고 이렇게 둘 수가 있으면 돼. 그럼 pH도 적어줘야지. 두 개 합해서 14가 돼야 되니까 x 14 빼기 x. 그럼 가는 두 개 합해서 또 14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16 마이너스 x. 두 개 합해서 14, 두 개 합해서 14 확인해주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두 번째 조건, 자료. 뭐가 주어져 있니? pH의 b, 가와 나에서 pH의 b가 몇 대 몇이다? 7대 3이다. 여기 주어져 있지. 우리 pH 표시했잖아. 위에서 방금. pH의 b가 몇 대 몇이다? 7대 3이다. 요거씩 풀어냅니다. 자, 그래서 계산 과정 생략하고 x값 구해보면 x가 12.5가 나와. x가 12.5가 나와. 그러면 다시 나의 pOH가 12.5, 그럼 pH는 얼마? 1.5. x가 12.5니까 pH가 10.5다, 그지? 그러면 pOH가 10.5, pH가 3.5가 되겠네. 기억 보기 확인할게. 가의 액성은 산성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액성 판단할 때는 빠르게 pH만 쳐다봐. 우리가 왜 pH가 익숙할 거야? 7보다 작으면 산성이지. 언제? 25도씨일 때는. 25도씨일 때는 pH가 7보다 작으면 산성. 가용액의 pH 3.5라고 계산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산성이라는 거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나의 pOH도 우리 구해놨다, 그지? 12.5라는 거 확인했고. 자, 그 다음에 보기 디귿에 수소이온의 몰수와 수산화이온의 몰수 비교. 몰수는 부피 곱해줘야 되는 거, 그거만 조심해주면 되겠네. 자, 가에서 수소이온의 몰수를 구해야 되니까 수소이온의 농도 보자. pH가 3.5면 수소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5 이렇게 빠르게 변환시킬 수 있어야 되고, 자, 가수용액의 부피가 1이야. 어차피 B니까 1 그대로 대입해도 되겠네. 나에서 수산화이온의 몰수를 구하려면 수산화이온의 농도를 봐야지. 그럼 pOH를 봐야지. pOH가 12.5였어. 그럼 수산화이온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2.5승, 용액의 부피가 100. 부피를 곱해줘야 몰수가 나와. 자, 그러니까 10의 9승이 나오지. 여기다가 100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결국 10의 7승으로 계산이 되지. 디귿이 그래서 맞는 표현 되고, 정답 기억 디귿 3번으로 마무리 짓자. 자, 이제 고전적인 킬러들 나왔는데 18번 문제 봅시다. 물 문제인데 요즘에 물 문제들이 조금 까다롭게 나오고 있어, 그지? 자, 그래도 천천히 한번 해석해 볼게. 그래도 이 문제는 착하게 가와 나에 들어있는 기체들의 분자가 XA, XB, XA, XC, 아니 XA, YB, XA, YC 두 종류가 딱 들어있지. 요즘에 세 종류 막 이런 게 많이 들어갔잖아. 자, 두 종류가 주어졌는데 가에는 다행히도 한 가지 분자만 존재합니다. 일단 원자수의 비율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원자수 B가 3대 2잖아. 아, 그러면 X 대 Y, X와 Y의 원자수 B가 3대 2냐, 2대 3이냐 둘 중에 하나지 않을까. 먼저 가에서 들어있는 이 기체에 원자수 B가 3대 2니까 A 대 B가 2대 3이냐 또는 A 대 B가 3대 2냐 답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 자, 이런 문제들은 일단 스타트를 먼저 끊어야 돼. 첫 번째 경우의 수라고 놓고 스타트를 먼저 끊어. 아, A가 2고 B가 3이라고 한번 해보자. B 구하는 거니까, 그지? 지금 보기에서도 A와 C 원자수의 B를 또 구하는 거기 때문에 A, B 2대 3인지 4대 6인지는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 자, B로 접근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일단 2와 3을 대입을 하고 출발을 해볼게. 자, 그랬을 때 한 분자당 원자수를 5라고 우리가 문제에서 설정을 하면 전체 원자수가 10N이야. 그럼 분자가 2몰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지? 분자 몰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2몰, 한 분자당 원자가 5개, 전체 원자 그래서 10몰 되는 거. 이렇게 우리가 분자의 몰수를 2몰로 일단 설정을 합시다. 그러면 자, 나에서 이 기체의 질량이 절반이 됐어. 그럼 나에 들어있는 기체는 1몰. 그러면 XA, YC가 몇 몰이 들어있는지를 계산을 해보고 싶어. 얘를 X몰이라고 잡아볼게. 자, 그 다음에 전체 원자수가 11N이야. 일단 요거부터 처리해볼까? X2Y3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는 자, 분자 몰수 1몰, 한 분자당 원자수 5개에다가 그 다음에 XAYC X몰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는 한 분자당 원자수가 A 더하기 C인데 A가 2라고 우리가 대입을 한 거니까 2 더하기 C. 분자 몰수에다가 한 분자당 원자수를 곱해주자. 요 값이 11이 돼야 되겠지. 자, 여기서 첫 번째 일단 관계식 하나 만들어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식을 어디서 찾을 거냐면 요 원자수의 비율 요거 가지고 가져가 볼게. 자, 원자수의 비율. 아, 그리고 또 요 자료도 있어. 둘 중에 누구부터 건드려야 되느냐 이건데 x와 y의 질량, x와 y의 질량을 보자. 가와 나에는 똑같이 x1자 y1자 원소의 종류가 동일하네. 원소의 종류가 동일할 때는 이때 각 원자들의 질량비는 결국 x와 y의 원자수에 비례하지. 원자수비야, 원자수비. x 원자수와 y 원자수의 비를 구하는 거야. 그리고 상대값. 자, 6, 7이 아니고 6대 7. 서로가 6대 7. 상대값이라는 거 보고 조심해주고. 가에서 그러면 우리 x1자 y1자수 한번 구해보자. 자, 가에서 x2 y3라고 했을 때 x1자가 몇 몰? 분자 2몰, 한 분자당 x1자수 2. 근데 어차피 2잖아. 3이잖아. 그지? 어차피 xa, y, 3밖에 없으니까 x1자수 분의 y1자수 비가 2대 3이야. 질량비를 일단 원자수비로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고, 첫 번째로 요 자료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x의 질량은 x 원자수에 비례하고 분자에 들어가는 y의 질량은 y 원자수에 비례하니까 결국 x 원자수, y 원자수에 비례하는 값, x 원자수와 y 원자수의 비를 구하라는 거야. 자, 그래서 x 원자 분자 2몰, 한 분자당 x 원자수 2, 분자 2몰, 한 분자당 y 원자수 3, x 원자수분의 y 원자수가 결국 2분의 3. 자, 이제 나에서 볼게. 나는 두 가지 기체가 섞여 있으니까 요것만 좀 조심해주면 되는데, x1자가 자, x2, y3 1몰에 들어있는 x1자는 2몰, 그 다음에 x2, yc, x몰에 들어있는 x1자는 2x몰. 분해. 다시 x2, y3 1몰에 들어있는 y1자 3몰, x2, yc, x몰에 들어있는 y원자는 xc몰, cx몰, 그지? 이 값이 그럼 얼마가 돼야 되느냐? 자, 여기 2분의 3이네. 요게 4분의 6이었지. 6대 7이 돼야 돼. 아, 그러니까 요 값은 4분의 7이 돼야지. 서로 상대값 요거 조심.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식을 하나 만들어냈어. 자, 1번식과 2번식을 연립을 한번 해보자. 1번식과 2번식을 연립을 하면 요 식을 연립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너희들이 산수는 좀 해줄게. 그러니까 x가 얼마가 나와주냐면 1이 나오고 c 값은 이때 4로 계산이 되게 돼. 이걸 대입을 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원자수 b 요거 안 써먹었지. 나에서 x원자와 y원자수 b 안 써먹었지. 자, x에다가 1 대입하고 c에다가 4를 대입했을 때 나에 들어있는 x원자와 y원자수 b가 7대 4, 4대 7이 나오지만 확인하면 요 첫 번째 경우 요게 답이란 소리겠지. 자, 확인해보자. x에다가 1, x가 뭐였냐면 요 원자수, 아니 분자의 몰수 1몰이었네. 그리고 c가 4. 아, x2y3랑 x2y4가 있었다라고 하면 나에 들어있는 x원자 다시 한번 적어볼까? 자, x원자 1몰에 들어있는 x원자 2몰, 분자 1몰에 들어있는 x원자 2몰, 분모 4. 자, 그 다음에 x2y3 1몰에 들어있는 y원자 3몰 더하기 1몰에 들어있는 y원자 4몰. 그러니까 4분의 7, 7대 4 원자수 비 계산이 되지. 아,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맞구나.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경우의 수는 굳이 안 풀어봐도 되겠네. 만약에 너희들이 접근을 A 대 B를 3대 2라고 놓고 먼저 풀었다면 모순되는 점이 생겨났겠지? 그럼 바로 A 대 B를 2 대 3으로 바꿔서 똑같은 과정으로 한 번 더 푸는 거니까 그때는 빨리 계산이 되게 될 거야. 자, A 대 B, A와 B에다가 2, 3 그대로 넣어도 상관없지. A 대 B가 2 대 3인지 4 대 6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2 대 3이면 2 대 4가 나오고 A 대 B가 4 대 6이면 A 대 C가 4 대 8로 나왔겠지. 그에 맞춰서 문제에 따라 조정이 되니까 2하고 3을 그대로 대입해서 시작해도 아무 관계 없다. 자, 그래서 C가 4가 나왔고 A가 2가 나왔네. 그 다음에 이제 원자량 B만 마무리하면 되는데 나에서 보면 각 기체들이 지금 1몰씩 들어있잖아. 1몰의 질량이 19W, 1몰의 질량이 23W 각각
19와 23이 분자량이 되나란 소리지 결국 1몰의 질량. X2, Y3 분자량 19, X2, Y4 분자량이 23. 여기서 이제 Y 원자 하나 늘어나서 분자량이 4가 증가했으니까 Y 원자량이 4고 계산하면 X 원자량이 3.5가 떨어지지. 따라서 원자량 B는 7대8. X와 Y의 원자량 B가 7대8이 됩니다. 그럼 계산 마무리하면 정답 5번으로 계산이 되게 될 거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19번 넘어가자. 19번은 중화반응 치고는 조금 수월하게 나온 편이기는 해, 사실. 자, 문제를 하나씩 자료를 해석을 하기 전에 자료를 동시에 해석을 해야 돼. 뭘 쓰면서? 이온수를 쓰면서 동시에 해석. NMV 써서 표 안에다가 이온수 표시 먼저 하면서 가보자. 일단 X몰롱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A ml에 들어있는 이온수 NMV 써서 AX, 나트륨 이온도 AX. 나와 다른 염기 부피 다 똑같으니까 요 한 칸에만 이온수를 채워 넣을게. 그 다음에 H2A 이가산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수 NMV 있으면 여기가 40Y, 여기는 20Y. 나는 똑같으니까 한 칸에만 적어놓고, Z몰롱도 HCl 20ml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수 20Z, 20Z, 여기는 40Z 한쪽에만 적어놓자. 이렇게 이온수를 쓰면서 문제에서 어떤 자료들이 주어져 있고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를 고민을 하는 거야.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또 계산해서 조금 조심해야 될 거. Aml, 20ml, 20ml, 40ml 용액의 부피가 ml로 나와 있지만 우리는 용액의 부피를 A리터, 20리터, 40리터로 해석을 할 거야. 그러면 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의 양도 1000배 해줘야 돼. ml로 풀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 염기 수용액의 부피가 A ml인데 이걸 리터로 변화시키려면 1000분의 A가 들어가잖아. 분수 계산이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이온수를 AX라고 표현하지 못하고 1000분의 AX 이따위 숫자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Aml, 20ml, 40ml 용액의 부피 ml를 리터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A리터, 20리터, 40리터 반응시키는 거야. 용액이 1000배 많아졌지, 전체 부피가. 그럼 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수들도 1000배 늘려서 20몰이 있다라고 요걸 변환시켜주는 거야. 일단 첫 번째 요거 좀 조심. 그래서 가에 존재하는 모든 음이온의 몰수, 정확하게 지금 이온수의 B가 주어진 게 아니라 정확한 이온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온수를 좀 처리를 해줘야 돼. 이걸 0.02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용액의 부피를 리터로 계산을 하면서 용액 속에 들어있는 몰수도 1000배 키워서 20몰로 해석해줘야 되고, 나에 존재하는 양이온의 몰수도 이것도 1000배 올려서 30몰이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 일단 요거부터 처리하는 거 얘기해주자. 자, 그 다음에 모든 음이온의 농도 나와있고 농도 그럼 구해보면 될 것 같네. 첫 번째 조건 그리고 또 읽어보자. 가나다의 액성이 모두 다르대. 하나는 산성, 하나는 중성, 하나는 염기성. 용액의 그럼 부피를 볼까? 가나다 혼합 용액들은 염기의 부피가 같고, 그리고 가에서는 산이 한 가지만, 그리고 나에서는 똑같은 20ml에 HCl이 하나가 더 첨가됐네. 가나다로 갈수록 지금 산 수용액이 더 첨가되고 있다, 그지? 가나다로 갈수록 산이 점점 첨가되고 있는 거 보일 거야. 그러니까 다가 산성이 돼야 되겠고, 그러면 처음에는 염기성이었다가 산이 더 들어가서 중성이 됐다가 마지막에 산성이 된 거겠지. 용액의 액성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제 액성 판단했으니까 용액 속에 어떤 양이온이 들어있는지 음이온이 들어있는지 구분할 수 있고, 자, 이온의 농도 구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관계식 만들어냅시다. 일단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관계식. 나용액이 중성이야. 그럼 용액 속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수와 수산화이온수가 같아. 그거 첫 번째씩 만들어보자. 용액 속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 AX. 여기 AX 있었지, 그지? 그 다음에 용액 속에 들어있는 수소이온 40Y, 그리고 20Z만큼 여기 들어있지, 그지? 40Y 더하기 20Z. 요거 첫 번째씩 하나 만들어내고, 요거 첫 번째씩 하나 만들어내고, 중성이라는 거 이용해서. 그 다음에 가에 존재하는 음이온 한번 구해보자. 자, 가용액은 염기성 용액이네. 그럼 염기성 용액이니까 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은 수산화 이온과 A2-가 있겠지. A2-20Y에다가 수산화 이온의 몰수 어떻게 나와줘야 돼?
처음 있던 이온수에서 수소 개수만큼 빠지고 남은 개수가 남는 거지, 그지? 이렇게 썼어. 이래. 여기 남아있는 수산화 이온수 A2- 구경꾼 이온수.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쓰면 용액 속에 들어있는 음이온수는 AX 빼기 20Y 처리가 되니까 이렇게 쓰자. AX 빼기 20Y라고 또 써볼게. 그래서 두 번째씩 만들어냈고, 밑에 나에 존재하는 양이온. 나에는 양이온이 중성이니까 누구만 들어있니? 구경꾼 이온인 Na+만 있어야 되지. H+는 반응이 다 쓰였으니까. 그게 30몰이네. 아, 나트륨 이온수가 30몰이네. 용액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 이온수 AX로 표현할 수 있다, 그지? 아, AX가 32구나. 그리고 한 가지씩 어디서 또 만들어낼 수 있어. 요거 하나 나와 있잖아. 용액 속에 들어있는 음이온의 농도, 요거 가지고 또 식 만들어. 그래서 지금 식이, 관계식이 두 번째씩, 세 번째씩 나왔지? 마지막으로 하나씩 더 나오는 것 같네. 음이온의 농도를 구해봅니다. 아이고, 잠깐 펜으로 바꿔서. 농도는 부피분의 이온수. 자, 용액의 전체 부피. 염기 A, 산 20, 또 산 20. A 더하기 40. 요거 분해. 용액 속에 들어있는 음이온. 누구만 들어있니? 구경꾼 이온만 들어있잖아. A2-랑 Cl-. A2-가 20Y만큼 반응 전 이온수 그대로 혼합 용액 속에 들어있고, Cl- 혼합 전 이온수 20Z 그대로 들어있겠네. 이 값이 7분의 2라고 만들어내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식 하나 만들어냈네. 이 식들을 이제 쭉 노란색으로 밑줄 친 식들을 쭉 계산을 해주면 되겠고, 자, AX가 30이야. 맨 마지막의 식에서 AX가 30. 여기다가 그래서 30을 대입을 해버리면 Y 값이 떨어지겠네. 그래서 Y가 0.5가 나와. 첫 번째로. 자, Y가 0.5가 나오고, 이 식으로 올라가 보자. AX가 30. Y에다가 0.5 넣으면 20배 더하기 20Z가 된다, 그지? 그럼 Z가 여기서 또 0.5가 나오네. YZ까지 다 구해뒀고, YZ를 요 식에다 대입하면 A 값이 떨어지겠지. 그래서 계산을 하면 YZ에다가 0.5, 0.5 대입하면 요게 10, 그 다음에 여기도 10이 되니까 분자가 20 되지. 그럼 분모가 70 돼야 7분의 2가 되지. 그지? 그래서 분모가 70이 돼야 되니까 A가 30으로 떨어지네. 아, 일단 A 30 구했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B가 됩니다. 그치? A 구했고 B 이제 구해볼 수 있을까? AX가 나와 있기 때문에 X 굳이 안 구해도 될 것 같네. 뭐 A가 나왔으니까 X도 구할 수는 있겠지만 X는 뭐 1이 되겠지. AX가 30이니까. 근데 어쨌든 AX가 이온수 30이 여기서 바로 떨어져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B 계산 처리만 해주면 되겠다. 그치? 자, 음이온의 농도 구해보자. 용액의 부피. A가 30. 그래서 다용액의 전체 부피는 90ml. 30에 20에 40 더해진 거니까 90ml. 자, 용액 속에 들어있는 음이온. 산성이니까 음이온이 누구만? 또 마찬가지 A2-랑 Cl-만 들어있다. 그지? 자, A2- 여기서 몇 개? 10개 이온수 처리할게. 20Y만큼 들어있는 거야. Y가 0.5, 이온수 10. 자, 그 다음에 40Z Cl-만큼 들어있네. 자, 그래서 Z에다 0.5 넣으면 Cl-가 20. 그럼 다용액 속에 들어있는 음이온은 30. 농도는 3분의 1. 따라서 B값이 3분의 1. A가 30, B값은 3분의 1. 정답 그래서 1번 10으로 체크해주자. 자, 이제 마지막 20번 넘어갑시다. 자, 20번 문제는 자리가 조금 좁아서 새로 이렇게 좀 그림을 나타냈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반응식에서 상태가 고체인 게 오랜만에 한번 나왔다. 그지? 신경 쓰고. 고체는 부피를 안 가져. 그래서 실린더 속 전체 기체의 부피비, 나와 다에서의 부피비가 11대 10이라는 거는 기체의 몰수비만 D를 제외한
기체 몰수 B만 11대 10이다라는 거 요거 체크합니다. 요거 조심해야 돼. 자, 분자량이 주어져 있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 자, 일단 확인해 주는데 문제 읽어가면서 또 생각을 한번 해보자. 기체 몰수 B가 11대 10이야. D는 고체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D를 표시를 한번 해보고 갈게. A와 B를 넣고 반응이 일어나는 중간 나지점, 반응이 완결된 지점 다지점. 그래서 B가 3N몰, 2N몰, B가 3N몰 남고 C가 2N몰이 생성됐네. 용기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만의 몰수는 5N몰이 되지. 그러면 기체의 몰수 B가 11대 10이야. 그럼 여기는 5.5N몰이 있어야 돼. 5.5N몰이 있어야 돼. 그러면 A, B, C 기체만 5.5몰, 다 해서 B하고 C 기체만 5몰. N 떼고 그냥 5.5몰, 5몰이라고 그냥 가져갑시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일단 전반으로 한번 채워보자. 전반으로 한번 채워보는데, 일단 한계 반응물이 A라는 건 알 수 있다, 그지? A가 다 쓰였다라는 거는 눈에 보이겠네. 자, 전반으로 채워가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 A 더하기 2B는 2C 더하기 3D. 먼저 가에서 다가 되는 과정을 보자. 다가 반응이 완결된 지점이니까. 요걸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볼게. 가에서 기체가 Wg, 두 기체의 전체 질량의 합이 Wg이고 각각의 몰수가 몇 g인지는 각각의 몰수가 몇 몰인지는 모르지만 한계 반응물이 일단 A라는 거 알아냈고, 그리고 문제에서 B가 3몰 남아. A는 다 쓰였어. 그리고 C가 어쨌든 간에 2몰이 생성된 거잖아. 그러면 C가 2몰이 생성이 됐네. 반응 전 몰수가 0이었는데 2몰이 생성이 됐으면 D도 이때 3몰이 생성됐겠지. 개수 B가 2대 3이니까. 요게 3N몰만큼 있네. 근데 부피는 차지하지 않는다고. 개수 B만큼 반응했구나. 1대 2대 2대 3. 요걸 찾아내면 반응 전 1몰, 반응 전 5몰이 있었다라는 거 알 수 있다, 그지? 얘가 1몰, 얘는 5몰이 있었다라는 걸 요걸 찾아낼 수가 있어. 그럼 가의 부피는 6N몰. 전체 기체가 6몰이 있으니까 뭐 6N, 5.5N, 5N 이렇게 뭐 부피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뭐 이 정도 체크해 볼 수 있다, 그지?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게 정리됐을 것 같아. 이제 근데 가에서 나까지 얼마만큼의 양이 반응했는가를 찾아야 되는데, 가에서 다가 될 때 6N에서 5N으로 1N몰 몰수가 감소하는 반응이 일어나. 기체의 몰수의 변화. 자, 가에서 다가 될 때는 기체 1N몰이 감소하는 반응이 일어나서 반응이 완결됐어. 자, 근데 가에서 나가 될 때 보면, 가에서 나가 될 때는 6N에서 5.5N몰로 기체 몰수가 0.5N몰이 감소한 반응이 일어난 거지. 자, 우리 몰수의 변화량은 같은 반응에서 몰수의 변화량이 무엇에 비례한다? 반응한 양에 비례. 가에서 다가 될 때 1N 감소. 그러면 가에서 나가 될 때는 0.5N이 감소했다. 가에서 나가 되는 동안은 반응이 절반 진행됐다라는 걸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요게 포인트. 절반만큼 반응이 진행되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전반을 써보자. 이제 가에서 나가 될 때까지의 과정. A 더하기 2B는 2C 더하기 3D. 반응 전에 1몰하고 5몰이 있었다라는 걸 찾아냈어, 우리는. 자, 이제 가에서 나가 될 때는 절반만큼 반응이 진행된 거야. 그러니까 A가 0.5몰만큼 반응했고, B는 1몰만큼 반응했고, 1몰만큼 생성되고, 1.5몰만큼 생성된 거다. 요걸 찾아내야 돼. 여기서 반응한 양이 절반 반응했다, 그 소리야. 자, 전반을 마무리하면 A가 그래서 0.5N몰이 남고, B는 4 남고, C가 1 생성되고, D가 1.5만큼. 용기 안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가 5.5몰, 부피 5.5N몰 확인되지, 그지? 자, 이제 X를 구하는 건데, X는 질량이야. 일단 눈에 보이는 게, 나에서 반응 후 남아있는 A의 질량이 2Xg, 그리고 D의 질량이 3Xg. 어쨌든 질량으로 표현된 게 X. 그러면 X를 구하는데 보기 안에는 W가 들어있네. X와 W의 관계를 뭔가 찾아내야 될 것 같다, 그지? 그리고 이제 분자량도 구해줘야 되고, 질량을 어쨌든 간에 표시를 해뒀어. 자, 질량이 나오면 항상 우리 머릿속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A 0.5몰이 2x 그램. 그럼 여기다가도 삥 꽂아서 자꾸 표시하자. 2x 그램. 여기 3x 그램. 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질량이 어쨌든 간에 문제에서 주어졌네. 그럼 우리는 질량 보존 법칙을 이용을 해야 될 거야. 자, 질량 보존 법칙. 반응 전 총질량과 반응 후 총질량이 같다. 또는 반응하는 물질의 질량 총합은 생성되는 물질의 질량 총합과 같다. 반응하는 A와 반응하는 B의 질량의 총합은 생성된 C와 생성된 D의 질량의 총합과 같다 이용할 건데 반응한 B 질량도 몰라. 생성된 C 질량도 몰라. 그럼 둘 중에 뭔가 하나를 알아내야 된다는 얘기지. 뭘 줬니 문제에서? 분자량을 줬죠. A와 B의 분자량. 자, 우리 분자량 B가 32대 17이야. 분자량 B가 32대 17. 그냥 32, 17로 가면 분자량을 통해서 화학 반응식 계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반응 질량비 세워나갈 수가 있지. 계수 곱하기 분자량, 계수 곱하기 분자량이 요 값이 A와 B의 반응 질량비. 자, A와 B는 1대2 몰수비로 반응해. 근데 A 1몰은 32g, B 1몰은 17g. 그럼 B가 2몰 반응할 때 2몰의 질량이 요만큼이다라는 얘기잖아. 계수 곱하기 분자량이 반응 질량이야. 자, 화학 반응식에서 계수 곱하기 분자량, 계수 곱하기 분자량이 반응 질량비가 돼. A와 B의 반응 질량비가 다시 A와 B의 반응 질량비가 32대 34, 16대 17 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반응하는 A의 질량으로 돌아가 보자. 전반후에서 2xg 반응할 때 반응하는 B 질량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낼 수가 있지. 16대 17. A가 2x 반응했어. 반응하는 B 질량 세모라고 표시해볼게. 요거 구해낼 수가 있어야 돼. 따라서 반응한 B의 질량이 여기에 들어갈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계산하면 산수 너희들이 해보고 8분의 17x 8분의 17xg만큼이 반응했다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게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량 보존 이용합시다. 반응하는 A의 질량과 반응한 B의 질량의 합은 생성된 C의 질량과 생성된 D의 질량과 같다. 반응하는 반응물의 질량 총합은 생성되는 생성물의 질량 총합과 같다. 요거 이용해서 생성된 C 질량 찾아주자. 요게 얼마? 8분의 9xg. 요 자리에 8분의 9xg이 들어가. 그럼 일단 분자량비는 먼저 A와 C의 분자량비를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지? A와 C의 분자량비는 밑에 다시 정리해보면 A가 0.5몰이 얼마? 2xg. 그 다음에 C는 1몰이 8분의 9xg. 8분의 9xg. 자, 우리 분자량 비교는 각 물질 1몰의 질량 비교해주면 되지. 그러면 A 1몰은 얼마? 4xg. 이 값이 A와 C의 분자량 비가 되고, 자, 이제 x를 구하는 건데 x를 이제 또 어떻게 구할까? 전반으로 다시 올라가 보자. 요 전반호에서. 그럼 A 반응 전 1몰의 질량은 2xg이지. 비례식을 써야지. 자, 반응 전 B 5몰의 질량 그럼 얼마? 1몰이 8분의 17xg이니까 5몰의 질량은 8분의 얼마가 되냐면 8분의 얼마가 되냐? 뭐 얼마가 나오겠지? 잠깐만 계산이 8분의 17에다가 5 곱하면 5, 7, 35, 85 8분의 85x. 자, 그래서 반응 전 A 1몰이 2xg만큼이 있었네. 그림 가로 돌아가면 반응 전 B 5몰이 얼마만큼의 질량으로 들어있었다. 8분의 85xg만큼이 들어있었다. 반응 전 기체의 질량이 A 2xg, B가 8분의 85xg. 이 두 개를 합한 전체 질량이 W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겠지. 그래서 정리하면 좌변 정리하면 8분의 117x가 나올 거고 요게 W가 되고
따라서 x는 117분의 8w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자, 여기다가 A 분자량과 B 분자량 각각 곱해주면 되겠네. 분자량 밑에 대입해서 정답 마무리까지 해주면 됩니다. 산수가 조금 복잡했을 거야. 그지? 자, 20번의 정답이 그래서 아마 3번으로 계산이 마무리가 되게 돼. 산수까지 마무리해서 정답 3번으로 정리해보자. 자, 여기까지 고생들 하셨고 복습 잘하고 수고하셨습니다.